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천리빙TV 율송소 조정소입니다. 오늘은 달콤하고 또 부드럽고 아주 맛있는 무화과나무 키우는 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나무가 키우기도 아주 쉽습니다. 제가 과일나무를 20종류 이상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키우기 쉬운 나무가 이 무화과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무화과나무 키우는 것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무화과나무는 아주 장점이 많은 나무인데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소개를 해 드리고요. 또 혹시 단점은 없는지 그 단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화분에 키울 수도 있겠고요. 또 텃밭에서 키울 수도 있겠는데요. 심을 때 필요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를 키울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 그러니까 전지라든가 적심, 물주기, 퇴비 주기 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왜 그렇게 키우기 좋은지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먼저 무화과나무는 키우기 아주 쉬운 나무가 되겠습니다. 병충해가 전혀 없어서 심어 놓으면 혼자서 잘 자랍니다. 제가 4년 동안 여기에서 무화과나무를 키우고 있는데요. 농약 한 번 치지 않아도 충해나 병해를 입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열대성 과일나무라 그런지 놀라울 정도로 빨리 자라고요. 또 심은 첫 해부터 많은 열매가 달립니다. 제가 키워본 나무 중에서 이렇게 빨리 그리고 첫 해 이렇게 많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나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 열매는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익어갑니다. 그래서 8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오랫동안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과일나무는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소화하기가 힘든데요. 무화과나무는 3개월 정도 오래 따먹을 수 있으니까 아주 좋죠.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열대성 작물이라 나뭇잎도 아주 크고요. 또 이국적입니다. 그래서 관상 가치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에 살면은 베란다에 키워도 좋겠고요. 또 햇빛이 잘 드는 경우 거실에서 키워도 좋을 만한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럼 단점은 없을까요? 딱 하나의 단점이 있는데요. 무화과나무의 유일한 단점은 추위에 약하다는 점입니다. 땅에 심어서 노지 재배를 할 경우 전남과 경남 정도에서 월동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도 안전하게 월동을 하려면 월동 채비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화분 재배 방법이 있습니다. 화분에 심어서 월동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무화과나무를 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분에 심는 방법부터 소개드리고 이어서 노지에 심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분 사이즈는 키우는 목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열매를 많이 달고 싶을 경우 저와 같이 가로 세로 40cm 정도로 큰 화분을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많은 열매보다는 관상용으로 키우는 경우 이보다 적어도 문제가 없겠죠. 뿌리가 많이 자랄 수 있으면 열매가 많이 열리기 때문에 화분의 사이즈가 열매 수량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분에 심는 경우 원형 상토와 마사토를 7대3 정도 비율로 혼합해서 심어주면 되겠는데요. 일반 흙이 있는 경우 이러한 흙을 적당히 섞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화분에 흙을 채울 때는 꽉 채우기보다는 4분의 3 정도 채우고 위에 여분의 공간을 좀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봄이 되면 유박을 넣어주는 게 좋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화분에 심겨진 묘목을 구입하는 경우 뿌리가 엉겨 있을 건데요. 심기 전에 뿌리를 털어서 뿌리가 잘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은 후 물을 흠뻑 줘서 화분 속에 공기 기포가 없어지게 해주고 뿌리가 흙과 잘 밀착되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나무를 심은 후 한 2주 정도는 물을 2, 3일 정도 간격으로 자주 줘서 뿌리가 빨리 활착되도록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노지에 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지에 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심을 위치 선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무화과나무는 추위에 아주 약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북서풍에 노출되면 동사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북서풍을 막아줄 수 있도록 북쪽에 담벼락이 있거나 다른 구조물이 있는 장소에 심어주는 게 아주 좋습니다. 저도 4년 전쯤 겨울철에 바람에 노출되기 쉬운 바깥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해에는 수확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동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무화과나무는 북서풍을 막아줄 수 있는 담벼락이 뒤에 있기 때문에 겨울을 잘 나고 있습니다. 노지 재배 시 땅에 심는 방법은 심플합니다. 그냥 땅을 파고 심으면 되겠고요. 심은 후 화분 재배 시와 같이 2, 3주 동안 물만 자주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화분에서 키우다가 노지로 옮겨 심는 방법에 대해 좋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화분에서 4, 5년 정도 넘게 키우면 뿌리가 많이 자라서 화분 내부 공간을 꽉 채우게 될 건데요. 이럴 경우 결실을 하는데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이럴 경우 화분에서 노지로 옮겨 심으면 그동안 억눌려 있던 뿌리들이 왕성하게 자라면서 아주 많은 결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뿌리에 저장 장분이 많아져서 겨울철에 동사하지 않고 생존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저도 3년 동안 화분에서 키우다가 지난해 늦가을 이 나무를 여기로 옮겨 심었는데요. 겨울철을 무사히 넘기고 아주 왕성하게 자라서 열매도 엄청 많이 열렸습니다. 따라서 무화과 나무를 화분 재배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노지로 옮겨 심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지로 옮겨 심을 만한 그런 적당한 공간이 없으면 좀 더 큰 화분으로 분갈이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화과 나무를 키울 때 알아두면 좋을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키우다 보면 열매가 채 익기도 전에 날씨가 쌀쌀해져서 수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줄기 끝을 막아주는 끝순막기를 해줘야 합니다. 다른 말로 적심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끝순막기를 해주면 나무가 위로 계속 커가는 영양생장을 중단하고 그 에너지가 줄기 하단으로 내려와서 결실을 빨리 하고 또 빨리 크고 빨리 익게 됩니다. 이러한 끝순막기는 당해년도에 새로 나온 가지에 열매가 열리는 과일나무들에서 공통적으로 하게 되는 전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포도나무나 사과두시 나무도 당해년도에 새로 나온 가지에서 열매가 열리는데요. 똑같이 끝순막기를 해줍니다. 이러한 끝순막기를 해주지 않으면 나무가 앞으로 계속 커나가기 때문에 열매가 적게 열리고 열매가 커가는 그런 과일 비대도 더디게 됩니다. 끝순막기를 하는 시기는 나무가 커가는 상태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6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퇴비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비는 봄철 3월경에 주는 게 좋고요. 퇴비 종류는 유박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유박을 준 후 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가스가 발하는 그런 새순에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유박을 준 후 흙으로 덮어주는 게 좋습니다. 유박을 주지 않으면 양분 부족으로 결실 상태가 아주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필히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유박을 주는 양은 화분의 경우 종이컵으로 2, 3개 정도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노지의 경우는 한 3분의 1포대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은 양의 유박을 주게 되면 나무가 웃자라서 열매가 그렇게 많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당량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생육기 비료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일이 커가는 비대이기 때에는 NK 비료와 칼슘제를 조금씩 주는 게 과일 비대에 좋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많이 주기보다는 2, 3회로 나눠서 물에 희석시켜서 조금씩 관주 형태로 주거나 칼슘제의 경우 옆면 시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 주기도 아주 중요한데요. 적당한 수분 공급은 과일 비대와 당도 증진에 아주 유익합니다. 따라서 물이 쉽게 마를 수 있는 화분의 경우에는 3에서 5일 정도 간격으로 주시고 노지의 경우에는 5일에서 7일 정도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물을 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과일 수확기가 되면 수분 공급이 오히려 당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물 공급을 끊어주거나 아주 소량만 주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월동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운 지방의 경우 화분에 무화과 나무를 키울 경우 필히 월동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따뜻한 방에 보관을 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베란다 등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낙엽이 진 후 나무를 2, 3cm 정도만 남기고 일단 전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 나무가 추위에 얼지 않도록 두꺼운 호넛이나 이불 등으로 감싼 다음에 뽁뽁이 등으로 덮어주면 되겠습니다. 나무 줄기가 얼어서 동사를 해도 뿌리 부분은 살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뿌리가 얼지 않도록 화분을 잘 감싸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대성 과일이라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야지만이 새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내력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줄기가 죽어도 뿌리에서 새싹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노지에서 키우는 경우 지프로 나무 줄기를 싸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줬는데요. 동사하지 않고 겨울을 아주 잘 났습니다. 아주 많은 내용을 추격하다 보니까 조금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수 있겠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걸로써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저희 순천리빙TV를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